자, 오늘장 탑5 마지막 만찬 시간입니다. 조범수의 런치박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범수입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점심에 정말 두둑한 수익률을 안겨주셔서 배부르게 참 잘 느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를 기념해서 저희가 수익률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아니 아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한번 수익률 보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공략한 가온전선이 91%,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자 종목이었죠. 90%, 현대로템이 36%, 제일전기공업 그리고 샘CNS 등의 종목들로 참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3일에 공략했었던 마지막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수익률이 12%를 돌파를 했는데 이 종목을 한번 리뷰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또 회복이 됐다. 우리가 과거에서 이제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었을 때는 개인 관광객의 회복세만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단체 관광객 회복세까지 더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단기적인 구간 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상승 포인트도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와 같은 종목은 목표가 터치를 하고 눌린 구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재료성이 일단 나왔거든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단체 여행객과 관련된 부분은 다 나왔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리고 익절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만큼이나 또 오늘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힘을 많이 실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재료들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의 재료 세 가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입니다. 해지 전략이 오늘 첫 번째 재료고요. 두 번째 재료는 방산호황,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료입니다. 볼까요? 중동 우려감 지속이라고 오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해지 전략, 지금 시장에 필요한 전략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이번에 아까 3월 달에 수익률 높은 종목들 보시면은 네. 다 반도체가 적어요. 그러게 반도체 그쵸? 아닌 비반도체 종목으로 수익 내셨어요. 오늘 샘CNS가 오늘 수익률을 또 급격하게 올려주는데 네. 과거에 이제 제가 SSD 관련해가지고 프로브카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라고 하면서 13일쯤에 제가 아마 저가권에서 소개시켜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포인트가 없습니다. 해지 전략이라고 제가 오늘 재료를 표현한 이유는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해지 전략이 가장 잘 먹힐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우리가 재료로 참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뭐 중동 우려감 지속, 뭐 방산호황 모든 게 좀 한쪽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 장 초반까지 보시면 지수가 내렸죠. 네. 왜 눌릴까요? 왜 눌릴까요?라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왜 같아요. 눌렸어요? 그럼 어제는 왜 올랐습니까? 왜 올랐어요? 그쵸. 지금 물음표를 떼야 돼요. 어제 뭐 채권 네. 시장, 원달러 환율, 아시아 증시가 올랐나요? 아니면은 반도체가 좋은 뉴스가 있었나요? 다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제가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로로보 물량들이 넘어가면서 상승분이 강하게 나왔었던 거고 만기일도 있었습니다. 만기일에 대한 영향 때문에 항상 만기일 날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은 네. 다음 날에 그에 따른 차익분이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가 강한 만큼 그에 발 맞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번 3월달 중순부터 강조드리다시피 우리 여러분들 포트에 방산주 내지는 이렇게 방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종목들이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해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재료 바로 이어서 보죠. 방산호황, 뭐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오늘 또 어떤 뭐 새로운 이슈가 있었나요?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방산주들을 접근하실 때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현대로템도 이미 저 멀리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올라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노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못 잡으셨거나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네.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재료입니다. 중동 우려감 지속. 이 때문에 참 많은 뭐 커머니티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애매한데 애매하죠. 어떠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중동 우려감 지속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앞에서 다루셨더라고요. 유가 관련된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왜 올라가냐? 감산도 지속하고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을 필두로입니다.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지금 최근에 상승분을 이게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가 않냐면은
관련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이제 고금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 EIA에서 보시면은 SPR이라고 합니다. 전략 비축류죠. 전략 비축류가 이미 1980년대보다 더 없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류를 푼 만큼 다시 전략 비축류를 쟁여야 돼요. 다시 쌓아야 되는 구간인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수요량이 계속해서 많이 기존 과거보다 수요량이 더 크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는 유지되고요. 전쟁도 유지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중동 확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100 넘어가는 거예요. $100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물론 유가가 당장에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주말 중에 중동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잠시 후 종목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를 통해서 런치주와 디저트주 한 종목씩 꼽아볼 텐데요. 오늘의 런치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런치주는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S&T 다이내믹스 한번 공략해 볼게요.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고 현대로템이 엄청나게 이제 실적 덕분에 올라간다고 얘기 나오죠. 이제 이 S&T 다이내믹스가 어떤 종목이냐? 부품사입니다. 부품사.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지금 현재 좋은 주가를 실적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K2전차 관련해서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2차 수출까지 가시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S&T 다이내믹스는 현대로템의 상승분을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에도 부품을 공급합니다. 정말 큼직큼직하고 수출권이 높은 건들만 지금 하고 있죠. 자주포에 대해서 또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거에 이 부품주들은 안정성보다는 매출의 변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수출성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매출 수익성이 좀 개선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로템을 소개시켜드릴 당시에도 수주 잔고가 당연히 늘어났으며 향후에 우상향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드린 부분에 S&T 모티브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차트 좋아하죠. 항상 참 똑같습니다. 거래량 강하게 불어나온 이후에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이 주가가 과거 바닥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기간 이후에 꾸준히 실적향과 발맞춰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중국은 대만과 필리핀까지 건들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고 군비 확장은 올해까지도 트렌드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 높은 이런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요. S&T 그룹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주목해보시자 S&T 다이내믹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지금 충분하게 현재가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이죠. 지난 고점 돌파를 보겠습니다. 지난 고점 돌파보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해볼 종목 S&T 다이내믹스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에서 공략해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디저트주 오늘 또 어떤 디저트 얼마나 달달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공개해볼까요? 네, 오늘의 디저트주는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앙에너비스로 한번 달달한 수익 누려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이제 뭐 유가 상승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으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 한국석유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 관련주 하면 뭐 흥구석유도 있고 한국석유도 있고 뭐 GSU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중에 그럼 오늘 왜 중앙에너비스를 가져왔냐 하시면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횡보세로 갇혀있는 모습이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 예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앙에너비스를 갖고 왔는데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떤 뉴스요? 이란이 24시간, 48시간 이내에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만큼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그에 발맞춰 가장 강하게 반응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주말에 대한 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 막판 가면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의 타격권에 관련돼서 EU에서 이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EU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적합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지 않았다라고 이란이 강하게 본인들의 명예에 흠집이 갔다라는 거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도 어떻습니까? 미국이 말리고 있어서 당장에 공격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란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공격밖에 없을 겁니다. 전면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포인트를 강하게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앙에너비스 관련해서 뭐 CPI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눌린 구간마다 스윙 형태로 관심을 보이셔야 된다는 포인트까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한국석유나 아니면 흥구석유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요. 이 퍼센테이지 대비해 보시면 오늘 8% 올라갔다가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2% 구간이에요. 네. 얼마 안 됩니다. 이 지금 이제 대장주의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잖아요. 네. 이 종목은 물량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다른 이제 대장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동주가 될 것이냐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손절이 좀 컷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손절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를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거래량 붙인 구간 대비해서 절반 조금 넘는 이 총 상승분의 절반가량 돌림자리거든요. 21,000원을 만약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자리 만약에 내려왔다 다시 한번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목표가는 이 상승률 얼마 안 됩니다. 더 위쪽으로 32,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니까요. 네. 이 주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현재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가 강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에너지주도 올라가는 만큼 포트 내에 꼭 이런 방어주들 포함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달달한 수익률을 내 디저트주는 중앙에너비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덜 오른 편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매수가 현재가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동안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 이 두 종목 고르시느라 아침에 거의 뭐 개인 스케줄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우시죠? 많이 아쉽죠. 제가 원래 종목 고를 때 네. 꼼꼼하게 고르는 편이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좋은 종목도 있고 아쉬운 종목도 있습니다만 네. 기다리시면은 좋은 상승분 만들어줄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놨으니까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도 좋은 수익률 거두실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가 네이버 밴드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조범수의 런치박스를 통해서 참 수익률 좋은 종목들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 아쉬운 마음은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자료도 얻어보시고 종목 수익률도 같이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함께 할까요?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하세요.